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북동쪽에 있는 길상사에서 사라질 것이므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매우 가까운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믿고 병이 나면 그는 자신의 일정을 취소하려 합니다. 박 씨는 어두운 옷을 입고 집을 떠나 검은 배낭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미스테리 영상을 만들고자 여기저기 자료를 검색하다 눈에 확 띄는 문구에 사로잡혔다. 조잡한 문장이다. 한글 번역기를 돌린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족집게 예언가 주세리노의 또 다른 예언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을 예언했다는 글이었다. 정말이라면 대단하지 않는가 말이다. 그래서 글을 읽고 소개해야겠다 싶었지만 뭔가 석연찮은 댓글이 있어 계속 찾아보게 되었다. 오늘은 주세리노의 예언이 진짜인가 아니면 사기인가 하는 주제로 올리도록 하겠다. 검이다 흑이다 함부로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곳이다. 긴가민가 아리까리 알쏭달쏭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가끔은 사입이나 사기꾼들에게 완전 속아서 전 재산을 탕진당하고도 열성신도가 되기도 하고 중간에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에 잘잘못을 되짚어가며 바로 서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주세리노는 어느 쪽일까?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일 테니 일단은 내가 읽은 기사 내에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다. 사실 인터넷이라는 곳이 진실 같은 것도 워낙 많지 않던가. 내가 확신에 차 있다고 해도 그 기사조차도 잘못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짓기보다는 이런 기사도 있으니 소개해드리고 싶어 만들게 되었음을 이해 바란다. 브라질 예언가 주세리노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서울로 4월 6일에 보낸 편지라고 주장하는 편지의 한 대목이다. 4월 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한 날은 7월 9일이다. 그러니까 사망 3개월 전에 박 시장의 사망을 자신이 예언했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1960년생이니 올해 환갑이 된 이 예언가는 한국에서도 꽤 알려져 있다. 2001년 9.11 테러를 12년 전 예언했고 2004년 인도양 쓰나미도 맞췄다고 한다. 2043년 지구 종말설 주창자로도 유명하다. 한국의 공중파 방송에도 나왔다. 9.11 테러 예언은 MBC의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나왔고 스펀지.0에서는 그를 인터뷰까지 했다. 그의 예언 방법? 예지몽이다. 9.11 테러의 경우 자신이 꿈에서 본 내용에 바탕한 경고를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고 발신일자가 적힌 내용 증명, 도장이 찍힌 사본을 공개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니까 3개월 전 박원순 사망 편지도 그렇게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듯 싶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면 이상한 데가 있다. 일단 인터넷 게재 날짜 7월 9일이다. 시차를 감안하면 박원순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뒤다. 박원순 시장 앞으로 보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주소는 중구 서소물로 106번지다. 서울시청, 아니다. 주소를 검색하면 시청 인근의 건물이다. 서울시 측의 설명에 따르면 시장실로 오는 우편물은 등기 우편으로 왔다면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일반 우편물이면 자치행정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양쪽 모두 4월에 브라질에서 온 서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했다. 특이하게도 영어권도 아닌 노르웨이 위키피디아에 그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다. 사건 전에 예지몽을 꿨다는 그의 인증 방식이 조작이라고 2007년 브라질에서 폭로되었다. 그의 예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예언했다는 날에 우표를 산 것은 확인됐지만 편지는 붙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세리노가 불행한 것은 박 시장 사망당에 공들여 떡밥을 풀었지만 슬프게도 기대했던 쪽에서 그 떡밥을 안 물었다. 주세리노가 유명해진 이유는 그가 미리 예언을 해서 그 날짜가 적힌 문서를 공증을 받고 미리 그 피해를 받게 되는 곳에도 보내고 또 등기소에 등록도 한다고 했었다. 그래서 더욱 신빙성이 높았던 것이고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수많은 독자들은 카더라 통신만 믿고 철석같이 믿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날짜가 적힌 종이를 공증을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무슨 사건이 생기면 거기에 타이프라이터로 채워 넣는 방법을 썼고 주세리노가 사용하는 오리베티사의 이네하고 18이라는 타이프라이터는 공백을 넣어서 문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그 공백에 문자를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리 보냈다는 문서들은 꼭 너무 오래되어서 그것을 받았다는 곳에서는 그 문서를 찾을 수 없었고 어떤 한 예언은 실제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은 사건이 일어나고 3개월 뒤에 등기소에 등록을 했었다는 게 밝혀졌다. 2007년 4월 17일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미리 예언한 것이라고 뻔뻔스럽게 주장했지만 등기소에 가서 찾아보니까 실제로는 2007년 7월 13일이었다. 사건이 나고 3개월 뒤에 예언을 한 것이다. 수많은 예언 중계 중에 한두 개가 어쩌다 맞았을 정도로 형편없는 주세리노의 예언. 적중률이 인터넷상에서는 100%에 가까운 90%나 된다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그의 예언의 적중률이 잘해봐야 고작 7%에 불과할 텐데 말이다. 이런 경우 한국어로는 예언자라고 하지 않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신뢰성이 낮은 엉터리니까 그냥 시청자들을 속이려는 허접한 방송국 사람들이 잘 조사하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만든 프로그램을 보신 것으로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은 더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어쨌거나 그가 했다는 예언들을 소개는 하도록 하겠다. 그렇다고 아예 완전 사기꾼은 아닌 것도 같고 나름 예언을 해서 맞기도 했다 하니 평범한 일반인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영안이 더 열려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9.11 테러 맞음. 미국의 이라크 침공 맞음. 2003년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병세 악화를 예언 맞음. 2004년 말 진도 8.9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남아시아를 덮침 12월 26일의 쓰나미 참사 맞음. 2004년 수마트라의 지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부근 해역 12월 26일 2만 명 이상 사망 맞음. 2005년 2월 1일 교황이 위독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구체적인 꿈까지 꾸었다는데 교황 2005년 4월 2일 별세 맞음.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를 박살 8월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참사 맞음. 2006년 10월 10일에서 12월 6일 동안에 4개에서 5개의 태풍이 미국을 직격. 전해의 리타나 카트리노와 같은 파괴력 맞음. 2007년에는 많은 대참사가 일어난다. 터키, 유럽, 파키스탄, 카슈미르의 근처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다. 필리핀에서는 지금까지 본 일도 없는 듯한 강한 태풍이 나타난다. 6월 사이클론 예민이 파키스탄 남부 2개 주를 강타해 사망 296명, 실종 224명, 이재민 27만 명이 발생 맞음. 7월 25일 파키스탄 4.5의 지진, 페루 8월 16일 8.0의 강진으로 사망자가 500 이상 맞음. 2007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지진으로 인한 패닉. 2007년 3월 25일 9시 42분쯤 일본에서 지진 7.1 맞음. 2007년 10월 일본 지진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 한 달 뒤 11월 일본 혼슈 센다이 남동쪽 143km 해역 태평양 쪽 진도 약 6.0 발생 맞음. 2007년 엘고어 노벨 평화상 수상. 2007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 맞음. 2007년 12월 31일 인류가 잘못을 눈치채는 마지막 시한. 2008년 마침내 에이즈 백신이 탄생. 마트그로 소주에 있는 르아나라고 하는 약초로부터 개발 99억 2008만 303만 4621 마침내 AIDS 치료물질 개발. 캐나다 연구팀 2008년 3월 3일 기사 맞음. 2008년 아프리카에서 수천인이 물 부족으로 사망. 2008년 9월 13일 아시아가 있는 나라 일본 도쿄에서 100만 명 규모의 피해자를 내는 지진과 해일 발생. 2009년 1월 25일 진도 8에서 9 사이에 의 대지진이 오사카에서 50만 명 사망. 2010년 아프리카에서는 기온이 58도까지 달해 물 부족이 피크. 2010년 6월 15일 뉴욕 주식거래소의 붕괴. 2011년 2월 17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 2011년 새 인플루엔자가 인간에게 감염해 8천만 명이 사망. 2012년 검은 연기의 시대 12월 6일부터 기온이나 역병이 증대 인류의 멸망이 시작된다. 2012년 인도네시아에서 쿠라카트아 화산이 분화. 2013년 11월 25일 카나리아 제도로 큰 해일이 덮치는 수천인이 사망. 2013년 11월 1일 미국의 옐로우스톤 화산이 분화. 제가 칸사스, 네브래스카, 리빈스톤 그 외 150m의 해일. 마지막에 분화한 것은 7만 년 전. 만약 또 분화하면 새로운 빙하의 시대가 탄생한다. 지구로 안전한 장소는 14개소 밖에 남지 않는. 그 91개소가 캐나다, 1개소가 아시아, 12개소가 브라질. 2015년 포르투갈이나 영국에서 한 발, 프랑스나 스페인에 급증하는 2015년 4월 22일에 더 격렬. 2023년 2월 9일 진도 8, 9도의 지진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다.
2026년 7월 17일 더빅1이라는 이름의 대지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나 캘리포니아를 파괴. 진도 10.8도의 과거 최대의 지진. 2029년 4월 13일 아포피스 소행성이 지구의 근처를 지난다. 2036년 11월 11일 다시 같은 아포피스 소행성이 지구에 접근 80% 충돌의 가능성. 지구 파괴의 피크. 2043년 지구 멸망. 그런데 이 모든 예언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나서 몰래 타자기로 친 것들이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만큼은 두 눈 똑바로 뜨고 확인해보면 주세리노가 진짜 애언가였는지, 그동안 선무당처럼 어설픈 실력으로 왕노릇했는지는 차후 밝혀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왕이면 그의 미래 예언들이 하나같이 아무란히 사기꾼 주세리노이길 바람해본다. 초고대 문명의 잔재인가? 요나구니의 미스테리.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초고대 문명의 잔재인가? 요나구니의 미스테리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는 일본이지만 실제로는 대만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은 일본의 또 하나의 미스터리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요나구니의 섬입니다. 일본에서도 가장 서쪽에 있는 섬인데 이 섬 이름은 요나구니로 일본인 다이버 아라타케 키아츠가 고래상어와 만타가오리를 구경하기 위해 요나구니 섬의 바닷속 100m 수심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대 유적처럼 보여 가까이 가서 살펴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키아츠가 본 것들은 계단이나 사람이 다닐 수 있을 법한 도로와 배수구처럼 보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누군가 인공적으로 만든 것처럼 보였으며 좀 더 유심히 살펴보니 마치 거대한 성문처럼 보이는 문 같은 것들이 여러 군데 나 있었으며 거북이 모양의 기물처럼 보이는 것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다른 다이버들과 함께 그곳을 탐사하게 되었고 1995년 1월에 신문에서 이곳에 대한 기사를 다루면서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곳은 대학의 교수 기무라 마사아키 중심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기무라 마사아키 교수는 그곳이 고대 유적지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사아키 교수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만년 전 지구의 수심이 지금보다 낮았는데 요나구니 유적지가 그때는 지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 조사한 결과 누군가 인공적으로 돌을 가공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로마 시대의 신전의 일부처럼 보이는 건축물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결국 다이버 아라타케 키아츠가 본 것처럼 마사아키 교수 또한 계단이나 도로와 수로 더 나아가 목욕탕까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사아키 교수는 아틀란티스 대륙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고대 문명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침식이나 조수로 인해 만들어졌다면 울퉁불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로 잰 듯 너무나도 정교하고 깔끔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자료를 내보이며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침식이나 조수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현상이므로 마사아키 교수가 고대 문명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마사아키 교수가 고대 문명설을 주장하게 된 또 다른 결정적 이유가 바로 그곳에서 카이다 문자라는 독특한 상형 문자가 그려진 유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나구니 섬은 유적지 포인트로 정해지고 관광지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누구나 이곳에 가면 해저 유적인 해저 구조물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은 해수면으로부터 5m 정도만 내려가면 인공물의 가장 높은 곳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문 다이버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안내에 따라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하겠지만 일본의 또 다른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곳에는 고래상어를 비롯해 귀상어와 만타가오리 등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마사아키 교수는 오키나와현 문화국의 유적 발견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키나와현은 사람이 관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유적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사아키 교수가 내민 사진들 속에서는 로마 시대에서나 볼 법한 건물이 보이는데 인공물이 아니라니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자연적 형성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적 형성설을 주장하는 보스턴 대학교의 지질학자인 로버트 쇼크 교수는 과거 인간에 의해 일부 지역이 다듬어졌을 가능성은 있으나 요나구니 섬의 구조물은 자연적으로 생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로버트 쇼크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요나구니 섬은 쉽게 단층이 갈라지는 평행한 성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진에 의해 날카롭고 직각 형태로 암석이 갈라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합니다. 그는 실제 요나구니 섬의 북동 해안에서 건조물과 비슷한 자연 구조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태평양 대학의 해양지구 과학자인 패트원도 교수도 구조물은 자연적으로 생성되었으며 인공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요나군이 구조물과 비슷하게 평면과 날카로운 모서리를 지닌 자연 구조물로는 북아일랜드의 자이언트 코즈웨이 해안의 돌기둥과 미국의 올드 마운틴 등이 있다고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자연적 형성설을 옹호하는 학자들의 또 다른 의견으로는 요나군이 자체가 지층과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초고도의 기술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피라미드처럼 돌을 옮겨서 만들었다면 인정하겠지만 엄청난 크기의 암석, 덩어리를 돌조각으로 일일이 땅을 깎아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또 다른 주장입니다. 스핑크스도 거대 암석 하나를 깎아서 만든 유적이지만 스핑크스를 만들 당시에는 인류가 청동기 시대에 접어든 이후이기에 돌이 아닌 청동기로 돌을 깎는 기술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정말 사람이 돌로 거대 바위를 일일이 깎아서 만들었다고 가정한다면 2,000명도 채 되지 않는 요나군이 섬의 인구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라고 한다면 요나군이 섬의 옛날 고대 채석장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요나군이 섬의 진실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나온 해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나군이 섬의 구조물은 사람이 만들었든 자연이 만들었든 매우 특이하고 대단한 구조물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유대 괴물이나 아틀란티스 등 다양한 오버리 세계들을 떠올리게 하는 와중에 빙하기가 끝나가던 1만 년 하고도 수천 년 전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일본까지 포함하는 평탄한 대륙인 순다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순다는 남태평양,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기니가 합쳐진 거대한 대륙입니다. 당시에는 두께 2km의 빙하가 물을 가둬둔 탓에 수면이 현재보다 150m에서 200m 낮았고 그 결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이 영역들이 다 한 덩어리의 땅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군이 지역도 그 시대에는 마른 땅이었고 당시 누가 어느 인종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만든 구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는 늘 열려 있어야 하고 그곳으로 누구나 드나들며 가설을 던져놓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열린 사고로 함께 연구하고 발견하며 밝혀내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인공구조물 중에는 석장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듯합니다. 서양 학자들이 말하는 자연적으로 네모 반듯하게 깎인 주상절리와는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 학계에서는 이 유적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과 서양 학자들은 자연물이라는 주장이 팽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유적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요나군이 섬의 기원을 기원전 8,000년 전으로 보는 학자도 있는데 기원전 8,000년 전이면 이때가 신석기 시대입니다. 더욱이 요나군이가 자연물이 아닌 인공물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는데 그것은 1998년도에 요나군이 유적 밑에서 석판 같은 것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석판에는 온갖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륙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대륙은 기원전 7만 년경에 남태평양에 존재했다고 하는 커다란 대륙입니다. 혹시나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만일 아틀란티스와 미대륙 또는 순다랜드가 존재했었다면 그들의 기술로 저 정도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돌조각으로 일일이 깎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요술봉 같은 것으로 뿅하고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그들이라면 일명 테크놀로지 기술이 존재했을 터이니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지 않나 싶어서 제 생각을 덧붙여봤습니다. 최근 요나군이 섬에 대한 뉴스 중 하나는 주일 미국 대사관 측에서 요나군이 섬을 시찰한 내용입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2024년 5월 17일 일본 최서단 오키나와현 요나군이 마치를 미군 군용기로 방문해 육상자위대 주둔지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요나군이 섬은 대만과 약 110km 떨어져 있으며 대만 유사시 미군의 발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위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요나군이 섬의 민간 공항을 미군이 사용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일본의 전략적 비전과 미국의 전략이 상호 보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나군이 섬은 2016년 자위대의 주둔지가 개설된 이후 2022년 미일 공동훈련에서도 처음으로 훈련지로 활용되었습니다. 방위성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위대 부대들을 남서제도에 배치하는 남서 시프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현은 미군의 비상시 이외 민간 공항 사용을 자제하도록 요청했으며 다마키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이번 방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요나군이 섬은 해저 유적지로도 유명합니다. 1986년 다이빙 투어 중 발견된 이 유적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다이버와 연구자들이 이곳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요나군이 섬은 오키나와 제도에서 가장 외딴 곳에 위치한 유인도로 이시가키 공항과 나아 공항에서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군이 섬은 군사적, 역사적, 관광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타너스님에 대한 예언은 유명하다. 미스테리를 다뤄본 모든 분들의 단골 메뉴가 아닐까 싶다. 나 역시 미스테리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언젠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영상을 만들게 되었다. 조금 더 실력이 쌓이면 멋들어지게 만들고 싶었지만 실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쑥 하고 자라는 것이 아닌 듯하여 그냥 포기하고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다. 여전히 영상 편집이 허접하고 이미 누군가 다 써먹은 레퍼토리겠지만 혹시라도 새롭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라는 기대감으로 시작하도록 하겠다. 타너스님은 현대 한국 불교에서 매우 유명한 고승이라고 한다. 유교와 불교, 도교 3종교에 대해 20종 80권의 책을 냈는데 그 설명과 해석이 매우 정묘해 타너의 동양고전 책으로 자신이 관심 갖는 동양고전을 공부한 승려들이 지금도 꾸준히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예언하는 승려로 더 유명하다. 타너스님은 1913년 음력 1월 15일 전라북도 만경군 만경읍 대동리의 유학자 집안에서 독립운동가인 율제 김홍규 선생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김홍규는 보천교 고위 간부로서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등 독립운동에 종사했다. 타너는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이미 동양 사상의 한경지를 이룬 상태에서 조계종 초대 종정인 하남스님과 20여 통의 서신을 주고받은 끝에 21살에 강원도 오대산에 추가했다. 그는 23살 때 이미 승려들에게 불경을 강의하기 시작했고 26살 때 훗날 조계종 종정이 된 고암 스님과 탄홍 스님 등의 요청으로 불교의 정수인 화엄경 강의를 개설했다. 42살 때엔 하남에 이어 월정사 조실로 추대돼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다. 탄원은 한자만 100만 자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고 유불선에 통달하지 않고선 해석이 불가능한 화엄경 80권을 붓다 이래 최초로 자국어로 번역해낸 인물이다. 10여 년간 매일 원고지를 100장씩 쓰는 초인적인 작업을 거쳐 원고지 62,500장 분량으로 펴낸 신화엄경 업문은 원효이상 이래 최대 불사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그는 불교를 뛰어넘는 선각자이자 경세가로 현자들의 스승 구시를 했다. 타너보다 10여 년 연상인 함석헌 선생이 그를 자주 찾아 동양학을 물었고 국문학자 양주동 박사는 타너에게 장자 강의를 들은 뒤 장자가 다시 살아 돌아와도 타너만큼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극찬했다. 타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해거 스님은 1960년대 초여름 영은사에서 49제를 모실 때 한밤중에 큰 바람이 불어 문짝이 흔들리고 모든 호롱불이 일시에 꺼져 모든 대중이 우왕좌왕할 때 타너 스님만은 금강경을 마지막 구절까지 독송하며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타너 스님은 밥 짓고 일하느라 공부할 수 없는 공양주와 부모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 공양 지을 때 점심 공양까지 한꺼번에 밥을 짓도록 해 3년간 찬밥으로 점심 공양을 때웠을 정도로 공부하려는 이들을 돕는데 남달랐다고 회고했다. 22살 되던 해에 오대산 상원사로 출하하였고 이후 월정사에 적을 두다 1949년 어느 날 뜰에서 개미들이 대량으로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제자들을 데리고 경상남도 양산시의 통도사로 피신했다. 이후 그 불길한 예감은 적중해서 이듬해 여름에 6.25 전쟁이 발발했다. 그러나 타너 스님은 여러 예언으로 유명해지는데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의 예지력이다. 타너 스님은 자신이 체득한 주역 원리를 바탕으로 세상을 풀어내고는 하였는데 한국전쟁을 예측함은 물론 5.16 군사정변, 베트남 전쟁의 효고현 남부 지진, 박근혜 대통령 당선까지 예언했다고 한다. 자신 또한 임종 10시간 전에 죽음을 예언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비적중한 내용도 많다. 가령 재해나 전쟁으로 일본이 침몰하고 중국이 분열하며 세계 인구 절반이 죽지만 한국만은 어떠한 힘에 의해 이를 극복하여 통일되고 만주를 회복한 크고 아름다운 세계 제1의 국가가 된다는 국뽕 이야기를 예언하기도 했다. 월악산 영봉성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여자 임금이 나오고 3, 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 월악산 근처의 덕주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다. 당시에는 월악산에는 물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기에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았으나 예언 10년 뒤인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되면서 월악산의 달빛이 물에 비치기 시작했다. 충주댐은 공식적으로는 1985년 완공이나 1984년에 담수를 시작했으므로 월악산 영봉에 달이 뜬 해는 정확히 말하면 1984년이다. 그런데 1984년으로부터 정확히 30년 뒤인 2013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탄허스님의 통일예언이 현실이 되었다고 한때 여겨졌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자 임금으로 비정할 시 마지막 문장인 남북통일 예언은 실현되지 않은 것이 된다. 애초에 이 말이 인터넷상에서 이슈화된 것이 2015년이었는데 DMZ 목함질의 매설 사건과 서부전선 포격 사건, 남북관계에 전운이 감돌면서 무슨 통일이 임박한 양 회자된 예언이었다. 그리고 2015년에 위기가 싱겁게 지나가고 탄허가 지목했던 해도 별다른 사건 없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예언에 대한 관심도 크게 낮아졌다. 여자 임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여자 임금이 남한이 아닌 북한에서 나온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김주애가 본격적으로 우상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국정원에서까지 후계자가 유력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틀린 것으로 여겨지며 잠잠해졌던 탄허 스님의 통일 예언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여자 임금 김주애설의 가장 큰 지지 근거는 첫째로 월악산 영봉에 달이 뜨고 정확히 30년 뒤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연도이기도 한 2013년에 김주애가 태어났다는 점, 즉 나타나다 태어나다로 본 것이다. 두 번째는 여자 임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선출직,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종신직이자 세습되는 직위인 북한의 최고원 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 가설을 따르자면 김주애가 처음 미디어에 등장한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2025에서 2026년에 통일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좀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은 지금은 황태녀 신분인 김주애가 북한의 지도자로 등극해서 실제로 여자 임금이 되고 난 뒤 3년에서 4년의 세월이 흐르면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후자의 경우 김정은이 사망하거나 상황이 되어야 정확하게 연도를 비정할 수 있으며 2024년인 현재로는 언제가 될지는 미상. 사실 탄허 스님 본인의 학문적 성취와는 별개로 예언이 다 그렇듯이 신빙성이 어중간하고 다의적인 구조를 제시한 후 알아서 끼워 맞추는 식의 다른 예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각자 해석하기 나름인 소위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다. 어쨌거나 그래도 많은 부분의 예언적 중률로 한국에서는 꽤 유명한 예언가로 알려져 있으니 탄허 스님이 하셨던 예언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1949년 어느 날 탄허 스님은 개미떼가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서 오대산 중대법당과 뜰에 수백 마리씩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를 본 뒤 역학 원리로 난이 일어날 것을 알고 상좌들을 경남 양산 영축산 고지에 있는 백년암으로 피신시켰다. 또 월정사의 한 암자에서 신화엄경암론을 번역하고 있던 그는 1968년 가을 장서와 번역 원고들을 모두 강원도 삼척 영은사로 옮겨두었다. 그러자 울진 삼척에 북한 무장간첩 120여 명이 침투했다. 월정사의 군단 사령부가 세워져 소탕작전을 하면서 암자는 폐허가 되었다. 제가 될 뻔한 필생의 원고를 미리 구해낸 것이다. 탄허 스님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패배도 정확히 예언했다. 당시는 미국을 도와 국군이 파병돼 남한엔 미국의 승리와 월맹 타도 분위기가 고조되던 때였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숭산 스님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하나면 월남은 꼼짝 못할 것이라고 하자 탄허 스님은 역학의 원리를 볼 때 월남은 남쪽으로 화인데 미국은 태방으로 금이어서 금이 불에 들어가면 녹을 수밖에 없다며 이국이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우담 화엄학연구소장은 출가승으로서 탄허 스님을 모실 당시 그의 남다른 예지력을 자주 지켜봤다. 1965년 겨울 강원도 횡성에서 버스를 타고 진부로 가던 중이었다. 운전기사 뒤에 타고 있던 스님이 갑자기 내리자고 해서 황급히 내렸다. 날도 추운데 왜 그러느냐고 불평을 했더니